안녕하세요. 두꺼빌더입니다. 오늘은 벤치프레스 공략법입니다. 남들에게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벤치프레스 100kg을 뚫어내기 위하여 제가 수행한 방법들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아무리 해도 벤치프레스가 늘지 않았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통해 112.5kg까지 벤치 중량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보디빌딩식이다 아니다를 뛰어넘어 벤치프레스라는 종목 자체만을 잘하고 싶다는 일념으로 공부를 하였고 그에 맞는 것들을 준비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벤치프레스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하체의 연결성입니다. 벤치프레스를 제외한 3대 운동인 데드리프트와 스쿼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실제로 힘을 쓰는 하체보다는 상체와 하체가 잘 연결되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벤치프레스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벤치프레스를 하체의 도움 없이 진행하게 되면 이 무거운 바벨의 무게를 팔과 어깨로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벤치프레스라는 종목 자체를 바라볼 땐 아주 불리합니다. 또한 높아진 불안정성으로 인해 가동 범위도 줄어들게 되고 부상의 위험 역시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체를 사용한다는 것일까요? 그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아치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슴을 들어서 상체의 아치 형태를 유지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자연스러운 날개뼈의 하강으로 어깨의 안정성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치를 형성하는 방법이 틀렸습니다. 우리 몸에서 효율적이고 단단하게 아치를 만들려면 가슴을 드는 것이 아닌 벤치와 닿는 상체와 바닥에 닿는 하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밀어주며 자연스럽게 가운데에 있는 가슴이 들리는 형태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상체는 밀리지 않게 버텨주는 마찰력이 필요하고 하체는 실질적으로 내 몸을 위로 밀어주는 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벤치에 내 목과 등의 연결부 혹은 상부 승모근이 닿을 정도의 위치에 세라밴드를 하나 놓아줍니다. 이는 아치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몸을 위로 미는 하체 힘에 대항하여 몸이 밀리지 않기 위한 장치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치의 한 기둥이 되는 역할이기에 마찰력이 높은 재질의 벤치가 아닌 이상 무조건 있으면 좋은 소도구입니다. 두 번째는 무릎의 각도입니다. 본인이 편한 발 넓이를 설정해 주시고 그 너비를 유지하되 무릎의 각도를 조금 더 접어줍니다. 그 이유로는 발로 지면을 밀어줄 때 더욱 편하기도 하고 발가락을 사용하여 더 섬세하게 미는 힘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벤치프레스 셋업 자세를 설정하는 방법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리로 엉덩이를 들어 올린 후 다리로 몸을 윗방향으로 강하게 밀어줍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형성된 흉추 신전 상태가 우리가 지켜야 할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엉덩이를 내려서 벤치에 닿게끔 해주시면 우리가 벤치프레스를 진행하는 동안 유지해야 하는 자세가 나옵니다. 이제 이것을 사용하여 실제 벤치프레스를 할 때 사용하면 좋은 루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벤치에 누운 후 앞으로 나란히를 해준 다음 그대로 팔을 벌려 자연스럽게 날개뼈를 모아줍니다. 그 후 바벨을 잡으시고 다리를 세팅해 줍니다. 그리고 다리로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이 위로 밀리게 되고 가슴이 들린 흉추 신전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바벨을 그대로 뽑아주고 내가 내릴 위치에 바벨을 둡니다. 그리고 바벨이 팔이 아닌 몸통에 올려놓는 느낌을 잡아주시고 엉덩이를 천천히 내립니다. 이것이 제가 벤치프레스를 할 때 셋업 자세를 잡는 루틴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다리를 사용한 아치가 아닌 가슴을 억지로 들기 위해 허리를 과하게 신전시켜 허리 통증을 느끼고 하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허리 통증도 사라지고 하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바벨을 팔과 어깨가 아닌 몸통에 올려놓을 수 있게 되고 바벨을 뽑는 데에 큰 힘이 들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기반을 다져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셋업 자세에서 벤치프레스를 진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동작을 진행하는 동안 이 셋업 자세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시키는 방법대로 벤치프레스를 준비하더라도 막상 벤치프레스를 진행하다 보면 하체를 사용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엉덩이를 벤치 밖에 빼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엉덩이가 계속 땅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잡기 위해서라도 하체를 사용하여 지면을 밀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하체를 사용하는 방법을 계속 인지하고 연습하면 실제 벤치프레스에서도 활용 가능하실 겁니다. 제가 벤치프레스를 증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을 많이 본 부분이 하체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인 만큼 이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시면 벤치프레스의 중량을 높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견갑대의 안정성입니다. 어깨의 움직임이 핵심인 벤치프레스는 날개뼈, 즉 견갑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바벨의 가동 범위가 줄어들거나 어깨가 다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부상은 결국 벤치프레스든 뭐든 내 몸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이는 중량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견갑대의 안정성을 잡아야 하고 벤치프레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견갑대 주변 근육은 능형근과 전거근입니다. 이 두 근육은 상완을 뒤로 빼는 후인 기능과 앞으로 뻗는 전인 기능을 담당하고 이 두 근육의 짝힘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안정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근육의 기능이 좋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앞으로 많이 굽은 자세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개뼈를 모으는 후인 기능이 많이 약해집니다. 따라서 능형근을 강화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밴드를 기둥에 걸고 양 끝쪽을 잡아 팔을 벌려 수평 외전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이때 손의 위치는 어깨 높이에 맞춰줍니다. 그리고 허벅지와 엉덩이, 배에 힘을 주어 하체를 단단하게 고정해줍니다. 그 후 턱을 당겨 주어 척추의 정렬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이 자세가 벤치프레스를 진행할 때 자세와 유사하고 우리는 날개뼈를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벤치프레스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후인 상태로 박아두고 진행하기 때문에 등척성 운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호흡을 통해 갈비뼈도 확장시키고 굽어진 몸을 펼 수 있으며 호흡을 하는 동안 기능을 잃은 능형근이 조금씩 사용이 되면서 효과적으로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엔 전거근입니다. 전거근 운동은 워낙에 많지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보스볼에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보스볼 위에서 플랭크를 진행해 주시고 10초 버텨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팔꿈치로 원을 그려줍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골반은 움직이지 않고 팔만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시계 방향과 반대 방향 총 10번씩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절대로 팔 사이로 몸통이 들어가면 안 되고 계속 보수볼을 밀어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귀와 어깨가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진행해 줍니다. 이것 외에도 능형근과 전거근의 기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운동은 정말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벤치프레스 전에 진행해 주시면 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어깨가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제 거의 모든 영상에서 다루었던 코어의 텐션입니다. 벤치프레스 시 상체와 하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쓰며 만들어낸 아치 자체가 단단하지 않은 것보다는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코어의 텐션입니다. 바벨을 천천히 내릴 때 호흡을 흉곽에 가득 채워주시고 갈비뼈의 아랫부분을 수축시켜 준다고 생각하면서 배에 힘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숨을 참는 것이 아닌 진짜로 배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분들이 숨을 참는 것과 배에 힘을 주는 것을 혼동하곤 합니다. 배에 힘을 주고 바벨을 밀어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중량뿐만이 아니라 자극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니 꼭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벨이 가슴에 닿아 밀어내는 순간에 배에 힘을 주어 두 타이밍을 맞추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벤치프레스 증량을 위해 진행했던 방법들입니다. 사실 이미 많이 알려진 방법들일 수 있지만 제 방법들은 제 회원님들께도 사용해보고 어느 정도 효과가 좋았던 것들만 추린 것들이라서 안 한 것보다는 확실히 하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도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